중국의 그림자는 부패를 낳고요. 부패는 범죄를 낳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 애지중지 현지, 좌지우지 현지, 김현지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또 다른 키워드는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이 버닝썬의 승리가 또 튀어나왔고요. 마약쟁이 황하나도 튀어나왔는데요. 캄보디아의 지옥은요, 한국에 보내는 경고장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식 부패 국가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고 있는 한국이다 라는 거죠. 대단한 이재명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을 한번 보라라는 거죠. 세상 쪽팔립니다. 전과 사범에요.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국격을 호로로 말아 잡쌌죠. 그런데 여기에 영부인 단일화가 시급할 정도로 이건 뭐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장관 후보자 갈아치우고 변호사도 갈아치우고 이건 뭐 본처만 갈아치우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러니까 어디 가서 대한민국이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고 다른 국가들이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 이거 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저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양산 책방 할배입니다. 양산에 있는 책방 할배 때부터 만들어 온 세상이 지금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범죄의 무대가 된 캄보디아, 그 뒤에는 또 중국이 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요, 단순한 해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외국인 소각장이 따로 있고 장기가 털리고, 최근 태국에서는요, 한 외국인이 모델로 일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돼가지고 장기가 털렸습니다. 이건 개별 범죄가 아닙니다. 무슨 파 이런 것들의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구조적 타락이 만들어낸 국제적 범죄 산업이다라는 거죠. 자, 대학생들이요,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간다라고 출국한 뒤에 시신으로 돌아옵니다. 젊은이들이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감금당하고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요, 또 보여주기식 대응만 반복했는데요. 조지아 구금 사태 때처럼 전용기를 띄우고 혼자 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피해자들은 아직 구출하지도 못했고 거기서도 가해자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깜빵에 갇힌 것들 수갑에 채워서 데려오는 쇼를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요, 또 중국이 있습니다. 자, 중국 자금이 캄보디아 정권과 결탁해 만들어낸 스캠 산업은요, 범죄가 경제가 되고 인신매매가 국가 사업이 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래도 캄보디아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말이죠, 국회에서 전현희가 하는 집 보면서, 추미애가 하는 집 보면서 이거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와 감금 사건의 실상과 캄보디아 훈센 정권과 중국 자본의 결탁 구조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보고도 갈피를 못 잡는 한국 정부의 외교 무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냉부에 댓글만 12,000개 이상 지웠다라고 합니다. 구글 코리아가 했는지 현지가 했는지 별들에게 물어봐 알 수는 없지만요, 우파 유튜브를요, 이 수익 정지라는 제재로 위축시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을 타깃으로 한 것 같은데요. 김영윤TV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 우파 유튜브 활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범죄와 권력의 공생, 그리고 외교의 부재가 낳은 참사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한국 땅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대학생 A씨가요, 2025년 7월에 캄보디아 웬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웬치라는 곳은요, 마약,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조직이 결합한 국제범죄 복합단지다라는데요. 범죄 조직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청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고수익 알바, 해외 사무직 채용이다 라고 속이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여권 빼앗고 감금을 합니다. 거부하면 때리겠죠? 전기 고문도 했다라고 합니다. 담뱃불 고문도 이어지고요. 한국의 대학생 피해자가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 범죄 배후엔 중국계 자금이 있는데요. 미얀마, 라오스, 태국에서 단속이 강화
강화되자 그 조직들이 규제가 약하고 경찰이 돈으로 매수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캄보디아로 이동했습니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풍선 효과죠. 지금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 규모는요, GDP 25%를 넘습니다. 전체 인구 벌이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나라 캄보디아는요, 관광산업과 범죄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엔 훈센 정권의 부패가 중국과의 유착으로 이 모든 환경을 가능케 만들었다. 자, 훈센 가문은요, 40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했는데요. 이 정권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군대, 경찰, 언론, 사법부를 장악한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훈센이 버텨온 단 하나의 이유는 중국 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은요, 캄보디아를 1대1로 전략의 거점으로 삼고 도로도 닦아주고 전기도 놔주고 카지노도 짓고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가로 훈센 정권은요, 중국계 재벌들에게 치안과 법적 면죄부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하는 그룹이 프린스 그룹이다라는데요. 자, 이 회사는요,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단지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기쳐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인신매매, 장기 척출 이런 것도 겁대가리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과 영국의 코인 탈취 이런 것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센 일가와의 이 프린스 그룹이 금융 거래가 드러났는데요. 훈센은 물러난 뒤에도 상원의장 자리를 맡아가지고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정권, 중국 자본 이것이 결합한 트라이앵글 부패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대규모 제재를 받은 프린스 그룹은요, 실제로 한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설명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지난 5월에 서울시청 인근에요 공유 오피스에 이 사무소가 있었다라는데요. 현재는 간판이 사라졌고요. 천지 회장은 21조가 넘는 불법 자산을 보유한 중국의 자본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겉으로는요 부동산, 금융투자 기업을 표방했지만요 실제로는 사기, 자금 세탁, 인신매매를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실종 사건이 늘어났고 강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죠. 자, 이 불법 자금이요 한국 내 지점을 통해서 세탁된 것인지 여부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요 중국과 캄보디아 범죄 네트워크에 이용된 셈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들과 한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언급한 게 양산의 책방 할배를 언급했죠. 자, 이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정치권에서 의심스러운 흐름도 하나 포착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죠. 김예지 하면 또 한동훈입니다. 자, 이 의원이요. 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 기증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강제 장기 척출과 인신매매 논란이 한창인 이 시점에 나와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아니 정신도 없는 사람 대충 사인 시켜놓고 수술하다가 저쪽이랑 약간 뭐가 맞는데 하고 배 가르고 그냥 장기 척출하고 사망하셨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많이 봐서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도 하죠. 일각에서는요. 민주당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이런 법안을 김예지가 발의한 이유가 뭘까?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 건가? 라는 의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식 인권 경시와 생명 경시 문화가 한국의 입법 과정에도 스며드는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갈까? 왜 한국이 갑자기 표적이 됐을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한국인은 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요. 온라인 금융이 발달해 있어가지고요. 송금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청년층은 또 구직난 때문에 쉬운 돈벌이 유혹에 걸리기 쉽죠. 캄보디아에 놀러 가면서 돈 좀 벌어올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이 범죄 조직에 감금돼가지고 범죄에 이용되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유인하기 쉽죠? 활용 가치도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돈 빼먹고 범죄에 활용하고 결국 안 되면요. 장기 뽑아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피해 신고가 300건이 넘었지만요. 실제 피해자는 수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요. 여전히 인력도 계획도 의지도 부족합니다. 자, 캄보디아 대사관에는요. 사건 담당자가 3명뿐입니다. 전화를 막 급하게 했는데 내 죽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전화를 해라 라고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 옆에 쓰레기통에 숨어 있다가 전화를 받는 시간에 급하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인계해가지고 공항에 가도 또다시 범죄 조직에 붙잡혀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결국은 못 벗어나서 포기하고 거기서 범죄에 가담한다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재명이가 이 캄보디아 대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아서 지금 공석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캄보디아의 우리나라 사람들 구조 실패했죠? 정부는 보여주기용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체포된 범죄자들을 전용기에 태워서 귀국시켰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짜 구조 쇼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사건이 조금씩 밝혀진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과 영국의 행님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프린스 그룹과 훈센 일가의 금융 네트워크를 제재 리스크에 올렸고요.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그리고 인신매매 국가로 캄보디아를 규정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정부는 이때까지도 외교적 발언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겠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중국의 의존적 외교 구조 속에서 중국이 불편해할 발언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나라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북한,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지금의 캄보디아가 그 증거다라는 겁니다. 부패, 인신매매, 검열, 장기 적출, 그리고 범죄. 중국식 정치 모델의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다라는 거죠. 현재 한국은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이요. 관광객으로 위장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이 거대한 구조가 한국에서 복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여행자들 중에 복귀하지 않고 사라진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라진 사람들이 미리 한국에 또아리 틀고 있는 범죄 조직과 만나서 제대로 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여기서 의문 하나. 이재명은 왜 반중 시위를 집중 단속할까? 이재명은 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숙박 쿠폰까지 발행해가면서 중국인들 무비자 정책을 시행할까요? 이재명은 왜 검찰의 기소권을 뺏고 결정문도 못 써가지고 챗GPT 돌리는 경찰에게 막대한 권한을 넘겨줄까요? 이재명이 하는 짓들 보면 최다 부패, 독재 정권과 유사하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가요. 스캠 산업 국가로 전락한 건 하루 아침의 일이 아니죠. 정치가 부패했고 중국 자본이 침투했고 사법과 경찰이 마비가 되고 국가 전체가 범죄의 인프라가 된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 길을 걷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하는 짓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정부가 부패했고요. 중국 자본이 침투해서 언론 장악하고 있고 땅 사고 있고 사법부 흔들고 있죠. 경찰은 이미 마비시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노골적인 친중 반미 노선을 걷고 있죠. 이미요. 이재명 하면 성남 마피아와 드럼통 정치로 유명합니다. 부패, 카르텔이 이재명을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죠. 이제는 하다가 근본도 모르는 현지가 튀어나와서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북한 지령 받는 건 아닐까, 간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아래에서 중국발 범죄 네트워크가 한국 내에 뿌리 내리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한국은 지금 경고를 듣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하는 일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닌 거죠. 정권의 부패와 중국식 통치가 결합하면요. 한국도 얼마든지 이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요. 국민을 구하지 못했고 외교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의 고통에 신음하는 한국 청년을 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말만 하고 사진만 찍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외교의 현실인 거죠.
중국의 그림자는 부패를 낳고요. 부패는 범죄를 낳습니다. 중국의 쉬쉬하고 5개 재판에 대북 송금의 피의자로 적시된 이재명을 보면요. 한국의 미래가 캄보디아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경고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139일째 외치고 있죠.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